수투 2단원 할 차례입니다. 단원의 이름은 함수의 연속. 내용이 뭔지는 대충 기억이 나겠지? 문제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그죠? 내용 정리는 생략하고 문제 풀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제 유제 중에 혹시 잘 안 됐던 게 있으면 예제 유제 레벨 1 괜찮은가요? 딱히 레벨 2로 가볼까요? 바로 어제 그 미적하는 친구들은 요거 2단원까지 수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레벨 2 저녁 시간 애들이 질문했던 건 4번, 5번, 6번. 6번이요. 앞에 4번, 5번은 괜찮아? 괜찮아? 안 해도 돼? 아까 했어요. 그래. 그러면 6번만 봅시다. 실수 t에 대해서 곡선이 하나 나와 있고 교점의 개수 물어봤는데 사실은 어떻게 풀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2하고 요 녀석이 0,1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 그리고 요거 꼭지점이 또 1,1이거든. 그래서 그냥 그림 그려서 풀어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접하는 점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럼 2차니까 굳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둘이 같다고 놓고 판별식 생각해보면 교점의 개수는 결정이 나겠지. t의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달라지게 될 텐데 2차식이니까 둘이 같다고 방정식 만들어서 좌변 넘기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면 그거 가지고 우리 교점의 개수 찾을 수 있고 짝수 판별식 t-1의 제곱 마이너스 1 정리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0하고 2에서 부호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참고로 이 녀석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여기 0하고 2하고 여기 양수, 여기 0, 여기 음수, 0, 양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 생각해보면 바로 그려볼까? 여기다. 요거 t라고 했을 때 t가 0일 때 하고 2일 때를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요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였다가 0일 땐 0이니까 한 개가 되고 그 밑에 음수니까 두 개가 됐다가 빵개가 됐다가 다시 한 개가 되고 두 개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게 y는 gt, ft. 요게 y는 ft라는 그래프가 될 거다. 그지? 이거 가지고 이제 기억번, 디귿번 바로 해결이 되죠. 기억 t가 0 마이너스일 때, 0 왼쪽 편에서 다가올 때 ft의 값은 2가 된다. 보이고 니은 m이 1 이상일 때 y는 mt래요. y는 mt라는 건 이제 여기다 그림 그리면 되는데 요거 원점 지나가는 직선인 거잖아. 그죠? 요거 t축이니까. 그래서 y는 mt라는 그래프는 0,0 지나는 직선인데 m이 1보다 크다고 그랬어. 그래서 m이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요. 여기도 구멍 뚫려 있고 여기도 구멍 뚫려 있으니까 안 만나. 교점이 없어. m이 1보다 크면 점점 기울기가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봤자 교점은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요거 t축이고 y이기 때문에 y는 mt라고 하면 y는 mx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점이 하나도 없을 거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디귿번 ft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앞에다가 t-2라는 녀석을 곱할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연속성 판단해 보세요인데 요 녀석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에서 불연속이고 2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인 이유가 뭐야? 0에서 왜 불연속이야? 그림에서 보면 이거 왜 불연속? 원래 연속이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 조건 만족하면 연속이라고 그랬어.
첫 번째는 함수값 존재, 두 번째 극하값 존재, 세 번째 걔네들이 같아야 돼. 이거 셋 중에 누군가 깨지면 불연속이거든. 그러니까 ft가 0에서 불연속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함수값은 있어. 근데 극한값이 없어.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없잖아. 그래서 이 녀석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이거든. 근데 이 녀석이 어때? 얘 좌극한 우극한 둘이 다른데 이 녀석은 연속이면서 극한값도 함수값도 다 0이기 때문에 좌극한끼리 곱해보면 0 되고 우극한끼리 곱해보면 0 되고 함수값끼리 곱해도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곱한 건 연속이 될 거라고요. 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이 녀석이 0이 되어주기 때문에 좌극한끼리 곱하거나 우극한끼리 곱하거나 함수값끼리 곱하면 다 0이 된다. 그래서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 함수 연속의 성질을 할 때 보면 연속인 애들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분모 0이 아닐 때 나누면 연속이야. 불연속인 게 섞여 있으면 몰라. 모른다는 거 이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살펴봐야 돼 그런 소리였거든. 근데 지금 얘는 불연속인 거랑 연속인 걸 곱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보자마자 연속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하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살펴봐야지.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좌극한끼리 곱하면 0이고 우극한끼리 곱해도 0이고 함수값끼리 곱해도 0이라고. 그러니까 연속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지.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얘가 0이 되어주니까 곱하면 0이더라. 즉 연속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됐죠? 레벨 3 가겠습니다. 세 개 다 해야겠죠? 1번부터 이렇게 생긴 구간 1쪽은 닫혀 있고 무한대니까 당연히 열려 있는데 얘는 이제 x가 1 이상이다 그런 소리야. 그죠? x가 1 이상인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 그리고 a6이 8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fx라는 게 약간 복잡한데 k, ak 더하기 1, x 더하기 k, k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 저 1 이상인 구간에서 연속이래. 그럼 k에다가 자연수 넣을 건데 1에서 2일 때는 뭐 1f a1 더하기 1에다 어쩌고 저쩌고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이거 다 구간별로 따로따로 그래프가 생겼거든. 다 다르게. 그런데 실수 전체 저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라는 건 1, 2에서 2, 3 넘어갈 때 연속이란 이야기고 2, 3에서 3, 4 넘어갈 때도 연속이란 이야기잖아. 즉 지금 여기 보면 k, k 플러스 1인데 요 뒤에 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2로 넘어가는 요 구간에서 k 플러스 1에서 둘이 연속이어야 돼 그런 소리라고. 그지? 그러니까 k에 어떤 자연수를 넣든 다 연속이 되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이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1, 2하고 2, 3일 때 2에서 2, 3이고 3, 4일 때 3에서 3, 4고 4, 5일 때 4에서 연속이 되게 하면 되니까 그 숫자를 일일이 다 넣어서 6번 계산하기 귀찮단 말이야. A6이 나와 있거든. 5번 계산하기 귀찮거든. 그래서 그냥 일반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K, K 플러스 1일 때 식이 이렇게 생겼다면 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2일 때는 이 자리에다 그냥 다 K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K 플러스 1에 A K 플러스 1 더하기 1 X 더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식이 바뀌겠지. 요 구간에서 식이 이거라면 요 구간에서의 식은 요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린 뭘 볼 거라고? K 플러스 1일 때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 뒤로도 계속 연속이 될 거니까. 그 말은 여기다가 X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X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랑 둘이 같으면 되더라. 그런 소리잖아. 이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 1, 2일 때, 2, 3일 때 K에다가 1 다 집어넣어서 생각할 건데 어쨌든 X에다가 2 넣고 X에다 2 넣어서 정확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K 플러스 1일 때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 위에 식에다가 K 플러스 1, 즉 좌극한 찾아볼 거란 이야기고 요 밑에 식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어서 우극한 함수값 찾을 거란 이야기고 걔네들이 같게 만들면 K 플러스 1에서 연속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위에 식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K, A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 X에다 K 플러스 1 넣는 거야. 그리고 뒤에 K, K 플러스 1 이렇게 있죠. 밑에 식에다가도 X 자리에 K 플러스 1 넣을 거야. K 플러스 1에 AK 플러스 1 더하기 1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K 플러스 1이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 하나씩 이렇게 약분이 돼요. 어차피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은 양수니까 약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보면 복잡하니까 KAK 더하기 1 더하기 K가 좌변에 남은 거고 우변은 K 플러스 1에 AK 플러스 1 더하기 1 요 뒤에 거 남아요. 더하기 K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아요. 그래서 소거할 수 있는 녀석들을 소거해보면 K 하나씩 소거가 되고요. 더하기 1도 하나씩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K, AK라는 게 K 플러스 1에 AK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가 되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 구해야 되는 게 A1부터 A5까지 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A6이 여기 8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A6 가지고 A5를 찾는 거야. A5 가지고 A4도 찾으시면 되고요. A4로 A3 찾고 2 찾고 1 찾아서 다 더하시면 돼요. 그죠? 고작 5개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다 일일이 찾아서 더하시면 되고요. 이 뒤로 그냥 산수하는 거야.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정도는 여기서 사실 해설을 멈춰도 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왜? 어디서 멈췄어? 됐어? 아니, A6이 있으니까 A6 집어넣어서 그냥 A5 찾으면 된다고. 그 A5를 구했으면 K에다 또 4 집어넣으면 A5 가지고 A4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일이 하나씩 찾으면 된다고요. 5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끝낼 건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약간 버리기가 아까워서 뭐가 버리기 아깝냐면 얘는 K랑 K가 붙어 있고 얘는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1이 붙어 있잖아. 치환을 좀 할 수 있거든요. KAK라는 걸 새로운 수열인 것처럼 치환을 해보면 얘는 BK이고 얘는 BK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서 BK 플러스 1은 BK에서 마이너스 2를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 돼? B 수열은 무슨 수열이 돼? 등차 수열이 돼. 둘이 빼보면 마이너스 2라는 숫자만 남잖아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B 수열 자체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인데 초항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는 건 6번째 항이거든요. B6 생각해보면 B6이라는 건 6 곱하기 A6이야. 근데 A6이 8 그랬으니까 6, 8, 48 이렇게 됐어요. B6이. 그럼 이 두 가지 정보에서 우리는 B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BN이라는 건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이렇게 출발할 거고 6번째 항이 48이야. 6 넣어서 48 나와야 돼. 6이 12니까 이 뒤에 60 이렇게 와서 붙으면 되죠. 요게 B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근데 B라는 녀석은 방금 본 것처럼 KAK가 BK야. BN이면 NAN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N으로 나눠서 AN이라는 걸 찾아보면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N분의 60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일반항이야. A 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이거 1에서 5까지 넣어서 다 더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그래서 일반항을 실컷 구했는데 이건 시그마 쳐서 계산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면서 시그마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건 등차 합이거나 등비 합이거나 뭐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거나 아니면 연쇄소건데 n분의 1이야 이거. n분의 1은 계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1에서 5까지 일일이 넣어서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흰색에서 그냥 멈춰가지고 A5, A4 거꾸로 그냥 5개 다 찾아서 더하셔도 답이 되고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일반항도 찾아보긴 했지만 결국 A5까지 더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으로 다 찾아서 더하는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이 문제에서 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인 거지. 구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1에서 2 사이, 2에서 3 사이, 3에서 4 사이, 4에서 5 사이 식이 계속해서 달라질 건데 그래서 여기서 각각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일일이 손으로 다 찾기 귀찮으니까 그냥 K 플러스 1, 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2라고 해놓고 얘가 연속이 되게 하면 이 상태로 K에다 하나씩 큰 숫자 집어넣으면 알아서 밀려가면서 다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랑 K 플러스 1, K 플러스 2랑 K 플러스 2 사이에서 식 찾아가지고 좀 일반적인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K 플러스 1 넣은 거, 여기 K 플러스 1 넣은 거 둘이 같아요. 이걸로 식을 정리하면 AK랑 AK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고 이거 가지고 A1에서 A5까지 합을 구해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되겠죠? 오케이? 다음 2번. 얘도 구간에 따라서 식이 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가족권에 보니까 절대값 씌우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나에 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일단 주어진 것만 그림을 좀 그려보면 x축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라고 봐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오겠죠? 2보다 크면 2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구간 안에다가 아래로 볼록인 2차 곡선을 하나 그릴 거라는 건데 절대값을 씌워서 연속이 돼요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경우는 총 4가지가 될 거거든요. 왜 4가지냐면 절대값을 씌워보면 요 놈도 결국 여기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요 점에서 출발해서 요 점에서 끝나도 되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도 되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도 되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도 되고 혹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도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도 돼요. 요 그림 좀 별로다. 요렇게 생긴 녀석이어도 돼요. 그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린 이유는 나 조건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랬거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보다 밑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요. 어쨌든 절대값을 씌워서 연속이 되려면
요 녀석이 y좌표가 2나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2나 마이너스 2에서 끝이 나야 돼요. 오케이? 별로? 어디서 별로? 무슨 말이 별로? 뭐라고? 됐어? 응. f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연속이 된다고 했으니 fx에 중간에 껴있는 녀석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2나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고 끝이 나야 그래야 절대값 씌워서 다 연결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경우를 다 살펴볼 텐데 뭐 귀찮지만 어쩔 수 없지. 첫 번째 경우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 마이너스 1,2에서 출발해서 2,2에서 끝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중간에 껴있는 이 녀석 하는 거예요. 식을 찾아보면 되죠. A, B를.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2 나온다. 요거 하고요. 2 집어넣으면 2 나온다.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로 A랑 B를 찾아보면 둘이 뺄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A가 B보다 더 작아야 돼. 이건 만족하는데 문제는 요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보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면 중간에 껴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의 최소값은 2분의 1 집어넣어 보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즉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진 않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진 못해요. 그지? 그래서 이건 나 조건 때문에 꽝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두 번째 경우는 요 밑에 거 해볼까요? 이렇게. 아예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얘는 좀 마음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생겨서 2, 마이너스 2로 가는 경우. 이것도 식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고 또 마이너스 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될 거야. 그래서 찾아보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텐데 문제는 a가 b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도 꽝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아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2, 2에서 끝나는 경우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는 1 빼기 a 더하기 b고요. 2, 2를 지나는 거니까 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거든요. 둘이 빼보면 뭐야? 3a 3 더하기 3a가 4야. a가 3분의 1인가? a가 3분의 1이라고 나오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나 보다. 그죠? 근데 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a가 더 크잖아. 얘도 꽝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시도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2에서 출발해서 2, 마이너스 2에서 끝나는 경우인 거지. 그래서 2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 마이너스 4가 3, 7 마이너스 4, 3, 7 a가 뭐라고? 마이너스 3분의 7인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나오고요. 그때 b는 찾아보면 마이너스 3분의 7, 3분의 10, 3분의 6, 3분의 4다.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b가 더 크다는 게 t가 나고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면 x제곱 빼기 3분의 7x 빼기 3분의 4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 대칭축이 6분의 7이잖아요. 6분의 7은 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예상한 대로 누가 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끝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야. 여기가 6분의 7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냥 내려오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끝나게 될 거다라는 걸 대칭축의 위치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이 녀석이 실제로 가능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지. 약간 복잡하다 그죠? 그래도 얘는 처음에 보면 케이스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구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뒤로는 사실은 산수이기 때문에 산수에서 조건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에 좀 흩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A, B가 뭐 B가 더 커야 된다라든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답을 다 찾아놓고 나서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귀찮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경우가 네 가지가 있고 이 넷 중에 누구인지 찾는 거니까 찾는 연습은 산수는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는구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3번도) 많이 써야 돼서 지우고 가려고요. 어잉, 됐죠? 3번 갑시다. 얘도 또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 fx라는 게 왜? 왜? 왜 또 둘이 신났지? fx라는 게 저렇게 생겨 먹었고요. 계속 읽어보면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t 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 찾아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거 많이 했던 거니까 fx 그래프는 어렵지 않게 생겼죠. 1차랑 2차잖아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다고 보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2차 곡선이야. 여기랑 여기랑 x축이랑 만나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왼쪽은 그리지 말고요. 요거 색칠된 상태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되겠죠. 참고로 요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대입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면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구멍이 뚫리겠죠? 얘는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생긴 녀석이 fx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 가지고 fx랑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n이라고 할 거래. 그럼 t에 따라서 n의 값이 달라지겠죠. t라는 건 이제 y는 t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교점의 개수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는 한 개야. 그지? 마이너스 4일 때까지도 한 개예요. 여기서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 이제 안 만날 건데 여기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한 개. 근데 마이너스 4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그때부터는 두 개지. 0이 될 때까지 두 개고 0보다 커지면 다시 한 개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표식처럼 좀 나타내 보면 이렇게 생긴 거지.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t의 값이 이렇게 있다고 볼 거예요. 요거 t야. 그럼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한계야. 여기 마이너스 4라고 할까요? 여기 0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한계야. 그러다가 마이너스 4가 딱 되면 여전히 한계야. 근데 마이너스 4보다 커지면 두 개야. 두 개. 계속 두 개야. 언제까지 두 개냐면 0 될 때까지 두 개야. 0일 때도 두 개야. 0보다 커지면 다시 한 개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뭘 그린 거냐면 교점의 개수 n이 어떻게 되는지 t에 따라서 n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낸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냥 개수만 나타낸 거다. 그런 소리야.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첫 번째 박스에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로 나누고 있어요. 2 이상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두 개까지밖에 없어. n이 1일 때는 x에 대한 방정식 ft는 t의 해가 알파라고 쳤을 때 gt가 알파래요. 즉 gt라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건데 gt가 알파래. 그 알파가 뭐냐면 방정식의 해래. 교점의 x좌표다 그 얘기잖아. 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 아니 문제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n이 1일 때는 fx는 t의 해. 요 녀석이 gt의 값이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럼 t가 변할 때마다 이 방정식의 해가 달라질 텐데 그 방정식의 해를 gt가 함수값으로 가질 거다 그런 이야기니까 얘는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 그걸 g가 가져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t가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봐요. t가 마이너스 5면 fx는 마이너스 5라는 점 교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있죠? 요 점의 x좌표를 gt의 함수값으로 할 거래. t가 마이너스 5일 때 그때는 t가 마이너스 5일 때 x좌표. 요 점 x좌표는 이제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g 마이너스 5가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마이너스 6이라고 쳐봐. t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요 점 x좌표 누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 그 값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럼 이렇게 일일이 다 찍기 귀찮으니까 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예 이 밑에 있을 때 마이너스 4보다 밑에 있을 땐 교점 x좌표라는 게 결국 누굴 따라가는 거야? 이걸 따라가는 거야. y좌표가 t일 때 x좌표 생각해 보면 요 녀석이 t예요. 그 소리니까 얘가 알파란 이야기잖아요. 알파 누가 되는 거야? t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이게 x좌표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에서 gt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t 플러스 3처럼 생겼다 그 얘기야. t 플러스 3이니까 누구야? 이렇게 생긴 거다 그 소리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4일 땐 어떠냐? 마이너스 4일 땐 x좌표 얘 따라가는 거 아니죠? 그땐 요 점이 x좌표잖아.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4일 때 교점 x좌표 누구냐면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오다 말고 여기서 갑자기 1로 이렇게 뽕 하고 t가 올라갑니다. (1일) 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뒷부분도 하자고요. 지금 0보다 커도 교점이 하나거든. 0보다 큰 쪽이면 이제 이쪽이야. 이쪽. t가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요점의 x좌표가 gt의 값이기 때문에 요점의 x좌표 찾을 건데 이제 이 곡선이 누구냐면 요 녀석이거든요. 요 녀석이랑 t랑 만나는 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t예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그런 소리고요.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으로 찾아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가 0이야. 그래서 x는 1 더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원래는 뿔마인데 마이너스는 볼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는 이쪽 편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잖아. 근데 우리는 오른쪽 것만 볼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루트 4 플러스 t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알파가 되는 거다. 즉 GT가 되는 거다. 0보다 큰 쪽에서의 X좌표가 요 따위로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요 그림 그대로 여기다 그리시면 돼요. 0보다 큰 쪽에서 이거 그래프는 마이너스 4,1을 지나가는 무리함수잖아요. 마이너스 4,1을 지나가는 무리함수야.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참고로 0을 집어넣어 보면 3 나오거든요. 0,3을 지나가는 무리함수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영보다 큰 쪽에서만 이거니까. n이 1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그럼 n이 2일 때는 어떻게 생겼냐? 그때는 gt라는 건 fx는 t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래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n이 2라는 건 교점이 두 개라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인데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에서 t를 이렇게 긋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근이 두 개 있는데 얘네 둘의 합을 물어본 거야. 이 둘의 합은 얼마예요? 항상 2잖아요. 2차함수 곡선이거든. 두 점의 중점이 1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항상 2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선 뭐다? GT라는 게 항상 두 근의 합이니까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노란색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빨간색이 문제에서 말하는 GT입니다. 여기도 색칠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노란색은 그냥 개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참고 삼아 그려 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GT가 되겠죠.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까요? 이거 뭐 별로 N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GT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거 가지고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기억번부터 보면 T가 0 마이너스일 때 GT 0 마이너스일 때 GT는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고 니은은 T가 5로 갈 때인데 실제로 분모에다 넣어보면 G5잖아요. G5는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제 이거 따라갈 거거든요. 여기다 5를 집어넣어봐. 그럼 1 더하기 루트 9니까 4죠. 그래서 분모가 0 돼요. 분자도요. 5 집어넣어보면 G-5잖아요. G-5는 이쪽이거든요.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분자가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의 극한이다 그런 소리야.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야 될 건데 아까 식이 뭐였냐면 이쪽 식이 누구였냐 하면 이제 t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거였고 이쪽에 붙어있는 식이 누구였냐면 1 더하기 루트 4 플러스 t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gt에는 요 녀석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 분자에 있는 g-t에는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t 넣어서 이제 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식이 만들어질 거고 0분의 0꼴로 아마 유리화 하시고 인수분해 하시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디귿은 GT라는 녀석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연속점이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4하고 0에서. 그런데 그 앞에다 누굴 곱했냐면 절대값 t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을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요 녀석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꺾인 점이고요. 오른쪽으로 기울기 1, 왼쪽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얘가 불연속인 점에서 0이 되어줍니다.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니은은 계산해 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기억하고 디귿은 맞다. 니은 산수는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옆에 대표 기출 문제 보러 갑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세제곱 빼기 fx의 제곱 빼기 x제곱 f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생긴 식을 만족한대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래요. 뭐 할 생각을 일단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부터 하고 싶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로 잘라서 보면 얘는 fx의 제곱으로 묶으면 fx 빼기 1이 붙어 있고 얘는 x제곱으로 묶으면 또 fx 빼기 1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앞에 있는 녀석 아까 말한 것처럼 fx의 제곱으로 묶으면 fx 마이너스 1이 있고 뒤에 것도 x제곱으로 묶으면 fx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결국 fx 마이너스 1에 요거 f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이라서 이거 또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더하기 x fx 빼기 x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거지. 아 그러면 fx가 1이거나 fx가 마이너스 x거나 fx가 x란 이야기구나. 왜냐면 셋이 곱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야. 처음에 보면 1인 건 이렇게 생겼고요. 아니? 1인 건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x나 x인 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럼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인 건 없잖아요. 얘네들은 최대 최소가 없고 이건 1밖에 없으니까 최대값도 1이고 최소값도 1이고 그죠? 그래서 fx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고 치면 아니 1이거나 이거거나 이건다 이거 어쩌란 이야기인가 싶은데 구간에 따라서 항상 얘거나 항상 얘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구간에 따라서 어쩔 땐 이거였다가 어쩔 땐 이거였다가 어떨 땐 이거였다가 이렇게 갈아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그림 여러 개 있는데 구간에 따라서라는 건 지금 만나는 교점들 있죠. 이 교점에서 갈아타게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거대로 보자면 일단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그림은 없어야 돼요. 얘는 없는 그림이어야 됩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럼 최대값이 1인 게 안 되잖아요. 최소값이 0이래. 이 밑으로도 내려가면 안 돼요. 남아있는 그림은 이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fx 찾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아 왼쪽에선 요거 따라오다가 최소값으로 0은 돼야 되니까 잠깐 찍고 내려가는 거지.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이 식도 구간에 따라서 최소한 하나씩은 만족하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녀석이 만들어지겠구나 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요 그림이 문제에서 원하는 fx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고 나면 나머지는 함수값 찾는 거니까 금방 되겠죠. 그죠? 저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약간 파여 있는 홈 나 있는 저런 모양새의 그림이 돼야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다 만족할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건 이런 거지. 아, 이렇게 인수분해 됐는데 fx가 1이든지 이거든지 셋 중에 하나라는 소리 아닌가? 그거 아니고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거다. 다음 3단원 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미분계수와 도함수. 얘도 예제 유제는 풀어보셨죠? 정리 안 해도 기억이 나겠죠? 말만 할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 뭐였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조금만 쓰고 갈까요? 아, 얘는 그래도 외워야 될 녀석이라서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정의를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평균 변화율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미분계수. 미분계수 F'A. 이것의 정의 두 개 있었어. 미분계수의 정의 두 가지 있었어. 하나는 X가 A로 갈 때. 또 하나는 H가 0으로 갈 때. 그죠? 얘는 뭐였는데? 뒤에 X-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얘는 또 뭐였냐면 fa 더하기 h 빼기 fa 나누기 h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그래서 리미트 D에 오는 요놈이 뭐였다고? 평균 변화율이었다고. 이 평균 변화율을 극한 보내면 미분계수가 되는 거였다. 그림으로 따져보면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X가 점점점 A를 향해서 다가온다고요. 왼쪽에서 A를 향해서 다가온다고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다. 그랬다고. 그지? 그래서 그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얘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얘는 움직이는 점이고 요 극한에 의해서 요 녀석이 얘한테 점점점 가까워져 가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였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H가 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분모의 H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니까 원래는 요게 고정되어 있는 점, 얘가 움직이는 점, H가 0으로 가면 요 녀석의 목적지는 여기가 되고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더라. 그런 소리였다고요. 그지? 미분 가능하다 라는 표현은 그래서 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완전히 같은 말이고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언가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극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분모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다. 분자가 0이 돼야 돼. 분자가 0이라는 게 무슨 소리였다고요? x가 a로 갈 때 fx랑 fa가 같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연속이어야 돼. 그런 소리였다고. 그지? 그래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연속이라고 치면 이제 0분의 0이니까 뭔가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래프 입장에서 살펴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아니지. 식으로 계속 생각해 보면 0분의 0인 거 당연히 필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무언가의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런 이야기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야 된다. 그런 소리거든.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제 미분계수의 자극한이라서 좌미분계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미분계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이 같아야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 녀석이면 미분 될 리가 없고요. 불연속이니까. 아예 극한 값 자체가 없을 거야. 발산하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연속이긴 하지만 즉 0분의 0꼴이긴 하지만 좌극한 살펴보면 얘가 나올 거고 우극한 살펴보면 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도 미분 가능한 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지?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연속이면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나오는 건 도함수. F'X. 도함수라는 건 유도되어 있는 함수. 뭘 유도했다? 미분계수에 나오는 저 극한을 미리 유도해 놓은 거다. F'A, F'B, F'C 여러 개 찾기 귀찮으니까 미리 F'X를 찾아두고 이 X에다가 이제 A, B, C를 넣어서 F'A, F'B를 찾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 자체는 당연히 F'A 미분계수하고 똑같았어요. A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지. 차이는 뭐냐면 이건 다 숫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숫자로 정리가 될 건데 얘는 여기에 지금 x가 들어있기 때문에 x에 관한 식이 될 거라는 거야. 그게 얘는 도함수인 거지. 쟤는 미분계 수인 거고. 저 숫자, 얘는 함수. 여기에다 나중에 식 정리 다 해놓고 a, b, c, d 넣으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분한다, 미분해라 라는 건 뭐다? 도함수를 구해라 그런 이야기였다고. fx 미분하세요 그러면 f'x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도함수 찾으세요 그게 미분하는 거다 라는 거고 이거 역시나 극한 찾기 귀찮아서 아예 미분법이라고 하는 걸로 미리 찾아둔 거지. 미분법에서 제일 많이 핵심적인 건 누구였어요? 요 녀석이잖아요. 얘 미분하면 뭐 되는 거였다? n 곱하기 x의 n-1제곱 되는 거였다. fx랑 gx 더한 녀석을 미분하면 그냥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하거나 떼면 되더라. 곱한 거 미분하면 얘는 순서대로 하나씩 F'G 더하기 Fg'. 그지? 거듭 제곱을 미분하면 얘도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프라임도 미분한다는 소리고 dx분의 d도 x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었다고. 얘 미분하면 뭐 돼요? n fx에 n-1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요거 미분한 거 밖에 한 번 더 곱한다. 그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요 정도는 뭐 사실은 합성함수의 미분이지만 요 정도는 우리 책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요거 자주 빼먹거든요.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 했나? 내용은 이게 다야.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뭐 조금씩 더 할 얘기는 있겠지만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정의 같은 것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나 관계식 같은 거 나오면 이런 거거든요. 조금 어렵게 생긴 미분은 정의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집 풀 때 옛날에 내신할 때 문제집 풀 때 아주 자주 봤던 녀석 중에 하나가 어떤 거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뭐 exy 뭐 이런 거 얘는 정의 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녀석이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꼭 쓰이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미분법이라는 것도 말이 좋아서 미분법이지 이 미분법이라는 건 사실은 그거잖아.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도함수를 좀 쉽게 구하는 방법? 그게 미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인 거지. 쉽게 못 구하면 어렵게 구하면 돼. 얘를 쓸 수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푸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분법을 이용해서 쉽게 구하고 싶은데 그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지만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 구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얘를 모르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그리하여 와서 보면 예제나 유제는 할 거 없습니까? 레벨 1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레벨 2로 가볼까요, 그럼? 레벨 2 해야 될 것은요. 3번, 5번, 7번. 다른 건 괜찮고? 그럼 3번부터 볼까요? (3번)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가 있고요. k분의 f-1 좀 생뚱맞지만 뭐 k도 구하고 f-1도 구하고 그러란 이야기인 것 같아. 그죠? 결국 fx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봐라 그런 소리가 될 것 같은데 가에 보면 n에서 n 더하기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gn이라고 할 거래. 그러면서 n이 1에서부터 9까지 gn을 다 더했더니 9가 나왔대요. 그럼 얘는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식을 정리해보면 G1이라는 건 1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2-1분의 G2 빼기 G가 아니라 F지. G1이라는 건 2-1분의 F2 빼기 F1인 거지. 그죠? G2라는 건 3-2분의 F3 빼기 F2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요. G3이라는 건 4-3분의 F4 빼기 F3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잖아. 얘네들을 다 더하세요거든요. 근데 살펴보니까 분모는 다 1이야. 그지? 1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모는 다 1이고요. 분자 보면 F2 빼기 F1에 F3 빼기 F2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겠네요. 마치 우리 시그마 할 때처럼. F3도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제일 뒤에 가면 G9까지 봤는데 얘는 10-9분의 F10 빼기 F9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마 얘도 소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분모는 다 1이기 때문에 남는 게 누구냐면 F10 빼기 F1 요 녀석만 남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9라는 값을 가졌다라는 게 가 조건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 나에 와서 보면 h가 0으로 갈 때 f1 더하기 h 빼기 f10 더하기 h 더하기 k 분모에 h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분모 0 됐죠. 근데 지금 우변에 보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수렴했다는 소리잖아요. 그 분자도 수렴해야겠죠. 0이 돼야겠죠. 그래야 수렴할 거잖아. 분모 0 됐으니까 분자도 0 돼야 수렴할 거야. 그 분자에 h 0 대입해 보면 분자 살펴보면 f1 빼기 f10 더하기 k야.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얘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마이너스 9다. 그지? 그래서 k의 값이 9란 소리구나 라고 바로 찾을 수 있네요. k가 9니까 이제 요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요 식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앞에 f1 더하기 h f10 더하기 h가 있는데 이 뒤에 더하기 k 자리에 누굴 쓸 거냐면 더하기 9를 쓸 거거든요. 이 더하기 9가 누구냐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f10 빼기 f1 이렇게 생긴 녀석을 쓸 거라는 거야. 분모에 h가 들어있고. 그럼 약간 이게 짝이 정리가 좀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1 더하기 h는 저 뒤에 있던 마이너스 f1이 이렇게 짝이 될 거고요. 요 녀석도요. f10 더하기 h가 있어. 뒤에다가
요렇게 주고 마이너스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짝이 요렇게 지어질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누가 된다? 앞에 있는 녀석은 F'1이 되고 뒤에 있는 녀석은 F'10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근데 이걸 계산한 결과가 뭐였다? 마이너스 2분의 9였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식은 두 개야. 요거 F10에서 F1 뺀 게 9라는 거랑 F'1에서 F'10을 뺀 게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거랑 요 두 개 연립하면 fx가 구해지겠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상수항이 0인 이차함수 그랬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야. 그럼 요거 가지고 a, b에 관한 식 하나 찾을 수 있고 또 요거 가지고 a, b에 관한 식 하나 찾을 수 있고 집어넣어서 a하고 b를 연립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산수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참고로 A는 4분의 1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4분의 7 나옵니다.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분자도 일단 0이 돼야 되고 분자가 0이 된다는 건 G0이 26이구나 라는 거 하나고 그리고 G라는 녀석도 어쨌든 F를 막 더한 거잖아요. F는 3차 다항식이거든. 그러니까 3차를 막 더한 거니까 3차일 거야. 다시 말해서 얘도 미분 가능한 녀석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0이야. 그러면 H분의 어쩌고 저쩌고니까 결국 얘는 뭐 되는 거다? G 프라임 0이 될 거다. 얘가 얼마냐면 49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G0이랑 G 프라임 0을 생각해 볼 텐데 GX가 눈에 잘 안 들어 GH가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이런 거 해보면 돼요. GH라는 거 그냥 손으로 한번 써보잖아요. 1부터 6까지니까 1부터 넣으면 F에 1 더하기 H F에 2 더하기 H 3 더하기 H 등등 해서 F에 6 더하기 H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G0은 뭐야? H에다 0 대입하라는 이야기잖아. H에 0 대입하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해서 그냥 F6까지 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다고요. 다시 시그마로 써보면 K의 1에서부터 6까지 3분의 1 K 세제곱 AK 제곱 더하기 B 그냥 이렇게 생긴 거지 뭐. 그죠? 이거 그냥 fx식 그대로 갖다 쓴 거라고요. 그 다음 필요한 건 G 프라임이니까 G 프라임 H H로 미분하세요 그런 소리예요. 해보면 얘는 그냥 F 프라임 1 더하기 H가 될 거고요. F 프라임 2 더하기 H가 될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F 프라임 6 더하기 H까지. 그럼 G0은요? G 프라임 0은 F 프라임 1, F 프라임 2 등등등 해서
f 프라임 6까지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고 f 프라임 6까지 더하겠다는 건 k가 1에서부터 6까지 f 프라임 x 요놈 빨리 미분해 보면 k 제곱 더하기 2ak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 왜 중괄호야?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한 건 26, 요 녀석을 계산한 건 49다. 이거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그냥 시그마 푸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A 바로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B 찾으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식을 막 장황하게 다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 문제의 취지는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GH 자리에 얘를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요 26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어디 갔어? 요거거든요. 요게 26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GH 자리에 얘를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나서 빼기 26이니까 얘네 둘이 한 세트로 묶이겠죠. 얘네 둘이 또 한 세트로 묶이겠죠. 빼기로. 얘네들까지 마지막으로 한 세트로 묶이니까 결국 F'1, F'2, F'6을 다 더하세요. 그 얘기가 된다고요. 이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손으로 다 나열해서 시그마를 써봐도 결국 6개의 미분계수를 더하세요와 다르지 않다. 그런 소리예요. 다음은 7번이고요. 얘도 이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했으면 좋겠대. 일단 밑에 있는 구간은 식 하나로 딱 이루어진 다항식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위에 거 보면 어때?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죠. 어디서? 1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 구간 안에 1은 포함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A가 1보다 커버리면 이미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생긴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 그래프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 구간 중에서 오른쪽은 포함이 안 돼야 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1일 텐데 A가 이쯤에 있어야 돼.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잘려나가서 요 녀석만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절대값 x-1이라고 써있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나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거야. 그래야 말이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A가 1보다는 작은 녀석이어야 되고요. 그때 요 녀석은 1이어도 되긴 해요. 요 녀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뭐야?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x가 a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디만 보면 돼요? a일 때만 보면 돼. a에서 첫 번째로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좌미우미가 같아야 되고 마치 두 곡선이 접한다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고요. 요 녀석이랑 위로 볼록한 2차 곡선이거든. 얘가 여기서 접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겼겠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이해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따라 내려오다가 얘로 갈아타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A에서. 그죠? 즉 여기다가 A 넣은 거랑 여기다 A 넣은 거랑 같아야 되고 요거 미분해서 A 넣은 거랑 요거 미분해서 A 넣은 거랑 같아야 되고 식을 써보자면 이거라고. 위에다 A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야. 밑에다 A 넣으면 마이너스 A 제곱 AB 더하기 B 마이너스 5야. 둘이 같아야 되고요. 위에 거 미분하면 A를 넣을 것도 없지. 그냥 마이너스 1이야.
밑에 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겠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b에 넣을 거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a하고 b를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뭐 2차랑 1차니까 하나 소거한다고 생각해 보면 b 자리에 2a-1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쏙 두 개가 있네. 대입해서 a에 관한 2차식 만들어 보시면 되고 그 2차 방정식의 해 중에서 1보다 작은 놈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찾아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레벨 3 F는 저렇게 생긴 4차 함수래요. 뭐 이제 A, B 두 개만 찾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가, 나 조건에 식이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가, 나 조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이제 A, B를 찾으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단 가조건부터 살펴보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래요. 그러니까 가조건에 나와 있는 말 그 자체를 그냥 풀어보면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얘가 누구랑 같다? 2f'0과 같더라. 그래서 이제 숫자를 좀 찾아보면 이거 이제 분모는 3분의 1가 될 거고요. F2랑 F-1을 뺄 건데 A, B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항을 3개 다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면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둘이 뺄 거야. 그럼 2 넣으면 16이잖아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잖아요. 둘이 뺄 거니까 이제 상수항은 15가 될 거고요. A에는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뺄 거니까 3 되겠죠. 3A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B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다시 3이 될 거야. 그래서 뒤에 더하기 3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즉 약분을 좀 해보면 5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 F'0 2배 한 거랑 똑같다. 이거 미분해보면 앞에 거 어차피 다 영분수 날라가서 B밖에 안 남잖아요. 그지? 그걸 2배 한 거랑 같대요. 그러니까 2B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즉 정리해보면 A-B 더하기 5가 0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식이 됩니다. 그 다음 나 조건. 맞지? 얘도 지금 보면 분모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x-2로 바꾸면 뒤에 있는 x 플러스 2는 그냥 4분의 1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보면 결국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였다? F 프라임 2에다가 4분의 1을 한 게 요 놈이니까 4분의 1 이쪽으로 넘기면 22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F 프라임 X를 찾아보면 4X 세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니까 이제 F 프라임 2는 2 대입하면 8, 4, 32 더하기 4A 더하기 B 얘가 22란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4A 더하기 B 더하기 10이 0이더라. 얘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식이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이제 A하고 B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2라고 나오니까 결국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녀석인데 f 괄호 안에 식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그죠? x분의 1 마이너스 2x, x분의 2 마이너스 2x. 그래서 얘는 뭘 하면 좋겠다? 치환하면 좋겠다. x분의 1을 h라고. x분의 1을 h로 치환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데 h는 0으로 가게 되겠죠? 앞에 곱해져 있는 x는 h분의 1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분모에 h가 들어가는 꼴이 될 거고 이 안에 있는 것도 f에 x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h-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이것도요. x분의 2 빼기 2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약간 뭔가 허전하죠? 얘는 뭐가 있으면 좋아요? f-2가 있어야 좋잖아. 얘도 f-2가 있으면 좋잖아. 그렇지? 실제로 넣어보면 분모가 0되고요. 분자도 f-2 더하기 f-2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이거 제곱 맞지?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나오겠지? 0이라고?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f, h 빼기 2 뒤에 내 마음대로 이거 집어넣을 거야. 어차피 0이니까. f에 2h 빼기 2 뒤에도 이거 집어넣을 거야.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얘를 h로 나눴다고요. 그죠? 그럼 앞에 있는 덩어리 얘 뭐가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뭐가 돼요? 2h가 필요하니까 2h라고 하고 2를 곱해야 돼. 얘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3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네요. 미분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되죠. 2번은 완전 산수여가지고 그죠? 2번 보면 2번은 말로만 할래. F가 구간이 3개로 나눠져 있긴 한데 마이너스 1에서 이게 지금 F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고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 2에서 연속이고 2에서 미분 가능 식이 4개 나와요. A, B, C를 찾고도 남는다 그런 이야기지. 그죠? 마이너스 1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위에다 마이너스 1 넣고 밑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같아. 위에 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밑에 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같아. 그걸로 A, B를 찾을 수 있고요. A, B 찾았으면 그걸로 C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럼 A, B, C를 찾으면 F랑 G랑 둘 다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fx, gx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은 거의 제가 손댈 게 없기 때문에 레벨 3 문제지만 이렇게 하고 생략. 이런 문제도 있어야지. 해보시면 되고요. 3번 가겠습니다.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에서 알려주는 건 얘도 극한이니까 두 가지 정보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는 건 뭐다? 최고차항의 차수가 3차고 그것의 개수가 2다. 즉 fx가 일단 2x 세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다항함수다 라는 걸 가조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 나조건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2가 24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 알려주는 거야? f0이 0이고 f0이 2고 f'0이 24다. 그죠? 분모 0 됐으니까 분자도 0 돼야 되고 미분해보면 24 됐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 두 개에서 우리는 사실은 fx의 대략적인 모양이 바로 나와요. 최고차항 계수 이렇게 생겼는데 2차항은 뭔지 모르겠거든? 그런데 1차항의 개수는 24인 걸 알죠? 미분해서 0 대입하면 얘밖에 안 남잖아. 그리고 상수항이 2라는 것도 알죠? 0 대입하면 2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에서 fx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a만 뭔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박스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랑 y는 2가 세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겠죠. 근데 해가 3개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래서 실제로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더하기 2가 2니까 2는 사라지거든. 그래서 x 하나로 인수분해가 돼서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즉 교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빵이란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리고 나머지 교점의 두 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곱하면 12여야 돼. 곱해서 12라는 건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그러니까 교점이 3개 있을 건데 제일 왼쪽에 0이 있고 양수 2개든지 오른쪽에 0이 있고 음수 2개든지. 오케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면 얘가 될 건데 0이라는 해는 하나 찾아줬고 나머지 근이 2개 있을 건데 두 근의 곱이 양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건데, 거기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건데 점 B는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랬거든. 그럼 자 대충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Y는 2라는 상수함수 곡선이랑 3번 만났으니까 뭐 극대극선은 다 존재하는 3차 곡선이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3번 만날 건데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3번 만날 건데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가운데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괄호 안에 보면 원점에 대해서 O, A, B, C 이런 순서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가 Y좌표 0이, X좌표 0이고 Y좌표 2거든. 0,2. 그러니까 원점은 요 바로 밑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서 제일 가까운 걸 A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 점이 A인 거야. 그리고 얘가 B고 얘가 C인 거지. 여기로 와보면 여기가 A인 거야.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거예요. 그죠? OA의 길이가 제일 짧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점 B는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점 B는 AC를 1대2로 내분한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좀 그러네.
여기를 K라고 보면 여기가 2K다 그런 얘기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AC를 1대1로니까 여기를 K라고 보면 여기가 2K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어허. 그럼 실제로 X좌표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0이니까 요점의 X좌표를 K라고 생각해봐. 그럼 요점의 X좌표는 뭐가 돼요? 3K가 돼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뭐 이 길이를 K라고 생각했으니까 요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K라고 생각해보면 요점의 X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3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1대2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말했지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머지 교점 X좌표 두 개인데 합은 뭔지 몰라도 곱이 12인 건 알았다고. 그치? 그러니까 뭐야? 얘랑 얘랑 곱해서 12란 이야기야. 혹은 얘랑 얘랑 곱해서 12란 이야기인 거야. 곱해보면 3K 제곱이니까 그게 12이려면 K가 2여야죠. 요점의 X좌표가 2가 되고 요점의 X좌표는 6이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지. 여기는 요점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요점 X좌표는 마이너스 6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 A에다 쓸 수 있는 값이 두 개 있다는 거지. A도 결국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A인 거잖아. 그죠? 그 두 근의 합이 8이거나 마이너스 8이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A가 16이거나 마이너스 16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2하고 6이든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든지 그러니까 A는 두 근의 합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가능한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A가 얼마라고? 둘이 더하면 8이니까 16. 16x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2 아니면 2x 세제곱 빼기 16x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2 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근데 뭐 F1의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위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참고로 둘 중에 누구겠어요? 이거겠죠? 1이 여기서부터 막 올라갈 거 아니야. 얘는 올라가다 말고 내려가야 되거든. 이제 아무래도 얘가 좀 큰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인 경우니까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F1이 최대가 될 때의 그림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조건, 나조건에서 fx의 대략적인 모양새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개수로 잘 풀지 않고 인수들을 좀 정리하는 편인데 얘는 개수들을 너무 뻔하게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요. 또 얘랑 y는 2랑 만난다고 했으니까 상수항 2인 걸 이용하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가 될 거고 0 하나가 찾아졌고 나머지 두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구나 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지. 그래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그림 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대표 기출 문제. 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다 쓸까? 마지막에 결국 물어보는 게 뭐냐면 hx가 fx, gx라고 했을 때 h 프라임 0이 얼마니거든요.
그럼 요놈 미분해서 0 대입하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실제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0이랑 F0이랑 G'0이랑 G0이랑 이 값들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가 여기서 티가 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분모 0 됐으니까 분자도 0 돼야지. 이렇게 생겼고 또 그 바람에 F'0 더하기 G'0도 3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 두 개가 찾아지고요. 요 다음 밑에 있는 거. 요 극한에서도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일단 분모가 G는 뭔지 모르겠지만 요 놈 때문에 0 됐거든. 그러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게 찾아져요. 그럼 F0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G0은 3인 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잘라와서 보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분모에 있는 X랑 GX 중에 이놈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계산해보니까 3이라고 나오잖아. 이건 그냥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할 거다? 요만큼이 F'0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3분의 1인 거야. 그지? 얘가 지금 2예요 그 소리 하는 거니까 F'0이 6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3분의 1 넘겨서. 그럼 F'0이 6이면 G'0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4개의 값을 다 찾았으니까 이제 H'0은 산수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대표 기출 문제는 앞에 레벨 3에 비해서는 좀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오긴 했네요. 그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도함수 활용할 텐데 아마 여기에서 실제로 여러분 수능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수능을 생각하시면 아마 수능 특강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약해가지고 정신이 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수원도 2단원, 수투도 2단원 풀어보시면 돼요.